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희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저희 돌직구쇼는 내일도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설 연휴 동안 많은 택배들이 오고 갈 텐데요. 오늘 사파남에서 주목할 이 범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설 앞두고 묻지마 택배 훼손 사건 함께 보시죠. 자, 설을 앞두고 많은 택배들이 오고 갈 텐데 묻지마 택배 파손? 이건 어떤 사건일까요? 설 선물 택배 테러, 아파트 발카.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택배를 무단으로 파손해서 내용물을 뿌리는 택배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범인은 초등학생 3명이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올린 글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며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 보조제, 과일 5만 곳에 다 뿌리고 밟아 터뜨려놨다. 주민 한 분이 식용유 밟고 넘어졌다라는 피해 글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모르는 분은 아파트에 백색 가루가 나왔다고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거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는 기름으로 미끄러우니 계단 출입 삼가, 출입 금지까지 경고문까지 붙었습니다. 계단에는 택배 박스와 내용물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도 한데 박승일 변호사님, 택배 테러에 가까운데 이게 초등학생 3명이 벌인 짓이라고요? 아파트 집집마다 연이어 택배가 파손되고 내용물이 흩뿌려진다. 예. 기본적으로 분노 범죄가 의심되고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대거 출동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소행의 범인들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번 택배 파손하고 내용물 흩뿌려뜨려 보니까 재미가 들렸는지 아파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같은 소행을 반복했는데 이들의 행위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복도가 밀가루로 뒤덮이고요. 뿌려놓은 식용유에 넘어진 주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션을 도락에 발라서 도락이 망가진 세대가 5, 6세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피해 상황도 굉장히 크네요. 한두 집 피해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넘어지신 분도 있고 피해 보신 분이 많은데, 야, 이게 초등학생들이 벌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요? 재미있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 시작했을 때 혼자서는 용기 있게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집단적 의식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내부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더 이어나가 봐야겠지만 내부 심리 상태. 이 학생들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 초등학생 3명 중에 1명은 특히 10세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소년법상 보호처분,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를 능력은 없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분을 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형사처분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온전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리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어리다면 당연히 민법상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아이들이 사리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부모들의 보호감독상 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들의 부모들은 전액 피해 배상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철없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까지 피해 변상을 해야 됐군요. 두 번째 황당 택배 사건은 이겁니다. 명절 연휴 배송 피해 주의보,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물량이 급증해서 훼손하거나 분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추석에 발생한 사례인데
고급 굴비 세트를 구입했는데 당연히 상온 변질이 우려되죠. 고급 굴비니까. 경비실에 맡기지 마세요라고 기재가 돼 있다. 그런데 택배기사분이 경비실에 물품을 맡긴 뒤 연락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2주나 지나서 이 굴비를 수령했다. 당연히 굴비가 상했겠죠. 배상을 요청했지만 택배업체 측에서는 어쨌든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거 아니냐라고 배상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논란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례. 지난해 설 B씨가 지인에게 수제 햄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공동현관에 두고 갔다. 공동현관에, 세대현관이 아니라 분실됐어요. 택배업체 측은 이 B씨의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니, 박승배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일명 타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객이 배송을 요청한 장소에 택배를 배송했다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네. 부재 시에는 무인 택배함이나 경비실에 맡기도록 분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택배 내용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받은 날로부터 2주,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알려야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2주가 지나서 수령하고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렸기 때문에 택배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예. 따라서 신선식품을 보낼 때는 받는 분에게 물품과 인도 예정일을 미리 알려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운송장의 품목,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택배회사의 책임 한도액은 50만 원에 그칩니다. 그렇군요. 자, 택배와 관련된 사건들 짚어봤는데 이번엔 훈훈한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한 강아지가 명예 택배기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학대 의심받던 강아지가 견생역전. 누리꾼들이 택배 차량 짐칸에 강아지가 방치되어 있다. 근데 강아지 이름은 경태라고 해요. 택배기사가 동물학대 의혹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택배기사, 경태 아버지, 유기견이었던 경태의 분리불안 증세 때문에 택배 차량에 태우고 아빠랑 같이 가자 일하게 됐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택배회사 측이 경태에게 유니폼을 증정하며 명예 택배기사로 선정했는데 아우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요. 최근 택배 서비스 홍보 모델로까지 데뷔를 했다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결국 강아지 학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강아지 학대가 아닙니다. 이 강아지는 한 택배기사가 구조한 유기견 경태입니다. 지난 2013년 장마철에 이 택배기사가 처음 경태를 만났을 때 이 경태는 심장 사상충 말기였습니다. 아이고. 병원에 데려가 수술도 받게 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본 끝에 지금 경태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버려진 경험 때문인지 택배기사가 일을 하러 나가려 하면 울부짖는 등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강아지들도 그런 게 있군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택배기사가 하는 수 없이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짐을 내릴 때는 잠시 짐칸에 두기도 했는데 이 행동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택배회사 측 경태에게 유니폼을 증정하고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선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 택배회사와 반려동물 전문 쇼핑몰의 공동 택배 서비스의 홍보 모델로도 선정했습니다. 두 회사로부터 받은 모델료 택배기사 의사에 따라 유기견 단체에 기부됐습니다. 아, 유기견 단체 모델료가 기부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 착한 택배기사분이었군요. 사실은 많은 택배기사분들이 설 명절 앞두고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태도 아버지랑 건강하게 택배 배송일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승배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